자, 그 다음 이제 74 가보세요. 부동산 등기법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한 권짜리씩 보시는 분들은 이제 194페이지 보시면 되고, 자, 일단 가시면, 일단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봤고요.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 이제 등기법. 우리 이렇게 했어요. 법률이 두 개가 있죠. 근데 아까 이렇게 했죠. 공간정보법은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문제가 좀 편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파트는 등기는 참 문제를 좀 다양하게 낼 수 있어요. 워낙 양도 많고요. 워낙 뭐랄까요. 또 보는 시험도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시면 시험이 그래서 뭔가 하면 내년 보통 한 3월쯤 되면 공무원 시험 있어요. 9급 공무원 시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여름쯤 가면은 또 그거 있어요. 내부 승진 시험 있어요. 법원 승진 시험. 8급이 7급 되는 거. 6급이 5급 되는 승진 시험. 그리고 6월 말에 가면 그거 있어요. 법무사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다 등기법 시험 문제예요. 그 뭔가 하면 문제가 막 무궁무진해요, 막.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뭔가 하면 이제 그래서 올해부터 작전을 바꿨어요, 이제 30회 대비부터는 책을 다 한다가 아니고 시험 나온 부분이 있죠. 찍어서 이제 볼 거예요. 이렇게 자꾸 찍어서 이제 문제 나온 부분만 자꾸 찍어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뭔가 하면 다 보는 거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뭔가 하면서 문제가 저기 나온 파트 위주로 자꾸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제 목차 문제 적어볼게요. 목차를 적어놓으면 이제 목차가 제일 중요해요, 언제나. 보시면 1장, 자, 1장은 흔히 이제 이렇게요. 1장은 등기법 총칙 또 총설 부릅니다. 총칙이나 총설. 자, 아까도 했죠? 우리 제일 처음 이제 총칙 나왔죠? 나왔고. 그럼 2장. 2장의 타이틀은 이제 이렇게 해요. 등기의 기간. 등기의 기간과 이제 설비라 부릅니다. 그럼 또 하나. 그럼 제목이 등기의 기간 나왔죠? 그럼 등기 기간이 뭘까요? 이제 등기소가 되겠지. 그렇지. 등기소. 그 다음 이제 설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설비가 이제 등기관이 있고, 이제 등기부가 이렇게 있고, 세 가지. 이게 이렇게 불러요. 등기의 기간과 설비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3장 타이틀은 이렇게 불러요. 이제 등기 절차 총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은 등기 절차 총론. 또 특징은 또 하나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등기법을 절차법 그래요. 절차법.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절차 총론. 그게 뭔가 하면 등기 절차를 한번 다 본다 그 말입니다. 총론 파트입니다. 이렇게 총론. 그래서 이제 양이 되게 많아요. 총론 파트가 이제. 그 다음 이제 4장. 4장은 이렇게 불러요. 4장은 표시등기라 불러요. 표시등기 이렇게. 그 다음 이제 5장은 권리등기. 또 하나 뭔가 하면 자, 보세요. 3장이 총론 그랬죠. 그래서 4장과 5장 두 개는 묶어서 여기를 강론 그래요. 강론. 강론인데 두 개 잘랐어요. 첫 번째가 표시의 등기. 또 기억하세요. 아까 우리 또 올라서요.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죠.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 등기한다?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서. 그게 표시등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갑구에는 뭘 족한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익의 권리. 묶어서 권리 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특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 파트 보시고 이제 앞으로 시험 보러 가시면요. 이렇게 해요. 총칙 파트는 보통 한 해 문제가 1개 내지 2개 나와요. 이렇게. 1개 내지 2개. 근데 뭔가 하면 이 파트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총칙을 잘 보셔야 나중에 민법이 편해요. 이 등기는 보세요. 그냥 등기합니까? 아니죠. 등기 전에 뭐 먼저 하고? 갑과 을이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등기하죠. 매매계약이 민법사항이잖아요. 언제나 등기는 가짜 민법이라. 그래서 총칙 파트가 문항은 조금 나오지만 총칙을 잘 보셔야 나중에 민법이 공부가 되게 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민법 때문에 중요합니다. 총칙 파트 이렇게. 그럼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등기의 기간 설비인데 여기는 등기소나 등기한 파트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이제 등기부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와요. 꾸준히. 아까 우리 그거 봤죠? 아파트 등기부 봤죠? 구분 건물 등기부. 그게 시험 나온 사항입니다. 보통 한 2년에 한 번꼴로 꾸준히 나와요. 이제 보시면 돼. 보셨고. 그 다음 이제 3장. 절차 총론.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절차 총론 파트. 절차 다 볼 파트고. 여기는 보통 시험 보러 하시면 2개 내지 3개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는. 그 다음 이제 표시등기. 표시등기는 여기는요. 한 5년에 한 문제 나와요. 5년에 한 문제. 근데 올해 나왔어요. 향후 5년간 출장 금지.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 그다음 이제 대신에 근데 문제요. 근데 문제가 12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해보니까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권리 등기죠? 여기가 보통 시험을 하시면 이제 7개 내지 8개 나와요. 앞으로 중점적으로 어딜 봐야 돼, 이제? 권리 등기. 근데 뭔가 문제가 이거 권리 등기 파트인데 뭐 여기 봐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언제나 3장을 보고 봐야 돼요. 등기는 3장 총론이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총론을 보고 나면 총론에 나온 내용이 권리 등기 강론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를 이렇게. 그게 구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시험 포인트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총칙. 총칙은 요 파트는 주로 그거 나와요. 등기의 의,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또 이제 등기 종류, 등기 대상, 또 등기 효력, 또 등기 유효 효과.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자, 등기의 의 왔죠. 자, 또 올려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 수업 내용 지적의 의. 지적이 뭐라고요? 왜 또 놀래 또 딱 세 단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딱 세 단어입니다. 세 단어인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지금 등기는 대상이 부동산이죠. 그러면 등기 대상은 부동산 그래야 되겠죠. 부동산. 그리고 또 등기에는 어떤 장부가 나옵니까? 등기부가 나오지. 그 다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해야 돼.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등기의 의 나오면 떠올리세요. 딱 세 단어입니다. 부동산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이게 등기예요. 딱 세 단어.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줄게요. 자, 74페이지. 74. 꼭대기. 자, 1번에 자, 부동산 등기 총론돼 있죠. 첫 번째, 부동산 등기란 등기한이 등기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줄 그세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쫙 묶어놓고 거기를 부동산 그럼 되게 부동산 이렇게. 변동상을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말한다.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등기가 뭐라고요? 부동산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정의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 좋고. 밑에 중요해요. 밑에 보세요. 1번. 1번. 자, 등기부라는 데 있죠. 자, 등기부란 전산정보 출력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그세요. 편성한 것. 편성한 것. 체크했고. 자, 그 2번도 보세요. 2번. 2번. 등기 기록이란 일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 자료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제 다시 고개 드시고 내 토지나 내 건물은 뭐가 있고? 등기 기록이 있고. 등기 기록.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보세요. 옛날 종이 등기부는 지금 등기소가 없어요. 지금 등기부가요. 컴퓨터 안에 정보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내 토지나 내 건물은 등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기 기록을 다 묶어놓은 세트가 뭐다? 그게 등기부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의미가 약간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1번이 구분하셔야 알아야 돼. 그렇고 이제 그 다음 3번도 한번 보세요. 3번. 등기필 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에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가로치고 구 등기필증 돼 있죠. 자, 보세요. 이제 정신명칭은 등기필 정보예요. 자, 근데 한번 들어보셔야 돼. 우리 흔히 사회에서 등기 권리증 그러죠. 들어봤죠? 그게 이거예요. 사회에서 등기 권리증. 근데 그게 정신명칭이 등기필증이라 불렀어요. 등기필증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로? 등기필 정보로. 근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서류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뭔가 하면 이렇게 해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처음 지었다. 그럼 갑이 등기소 가서 무슨 등기해야 돼요? 등기를 처음 만들어야죠.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죠. 그게 다 했습니다. 그럼 등기하면 등기소 등기관은 갑이 소유자인 걸 알아야 몰라요? 알아 몰라? 알지 몰라. 등기했잖아 지금 등기관이. 그래서 등기했으니까 등기관이 뛰어나서 이제 요 갑한테 등기필 정보를 주는 거예요. 딱 써있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뭐 요게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옛날 등기필증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어요. 그럼 갑이한테 을이 갑한테 야 등기하게 서류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 서류가 뭐예요? 그치? 그 서류가 갑이요. 을한테 자기의 인감 증명하고 등기 정보를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을이 이제 보세요. 을이 갑의 정보 받아가지고 등기하러 왔죠. 그럼 등기관이 갑의 정보를 확인을 딱 해보면요. 아, 갑에게 팔았구나.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가 권리자를 확인하는 소리가 딱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이제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그럼 등기소가 을한테 뭐 줘요? 을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을한테 등기필 정보를 줘야 되겠지. 새로운 정보를. 자, 근데 문제는 정보 주는데 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갑고는? 갑고는? 말소해야지. 그래서 보세요. 혹시 등기필 정보인데 받아보면요. 이게 끝에 구멍이 막 뚫려 있어요. 구멍 뚫린 거 이거 본 적 있어요? 저거를 우리가 구멍 뚫린 거를 천공한다 그래. 천공.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어서 무효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갑거니까 갑을 줘야죠. 근데 갑이요. 물건 다 팔았잖아요. 이거 받으러 등기소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을의 필증이 나올 때 요거 뒤에 붙여서 을을 같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필증 받아보면 두툼하죠. 저것 때문에 그래. 그러면 얘는 뜯어서 버려야지.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근데 다 고의 접어서 보관하고 있죠? 이거는 뭔가 하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쓰레기야, 쓰레기. 등연히 지가 버리기 싫으니까 누구 준 거예요? 을 준 거야. 근데 다들 두툼해요. 받아보면. 고의 접어가지고 다 보관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을이 물건 팔면 그거를 병한테 넘겨주는 거지. 그게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그래서 명칭이 이제 등기필 정보라 불러요. 옛날에는 등기필증 그랬는데 지금은 뭐다? 등기필 정보. 또 그리고 어디 가서 자, 등기 권리증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되게 사람 좀 없어 보여. 권리증은 안 돼요. 이제 뭐다? 등기필 정보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셨고 옆에 가서 75 가보세요. 75. 한 권짜리 책은 이제 195페이지 보시고 1번에 좀 고칠 게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꼭대기에 1번에 등기부 구성되어 있죠. 자,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하며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일동 건물 건물소가는 전부에 대해서 일용지를 사용하면 됐죠. 용지, 지우세요. 용지란 말 안 써요. 지금은 일등기 기록 그래야 돼. 용지가 아니고 일등기 기록. 이렇게. 다시 뭔가 하면 자, 옛날에는 등기부가 표제부, 갑구, 을구 돼 있었죠. 이게 종이 등기부였어요. 그래서 용지라 불렀어요. 지금은 등기소에 종이 등기부가 아예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지금은 일등기 기록 그래요. 일용지가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시면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있어 표제부 및 갑구는 일동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301호 소유자가 한 번 더 301호의 등기사항 증명. 예를 치면 등기부 등본을 떼면 몇 개 부분을 준다? 아까 네 부분 그랬죠? 첫 번째가 101동 표제부.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의 표제부 301호 거. 그 다음에 이제 갑구와 을구예요. 이걸 묶어서 여기를 1등기 기록 그래요. 1등기 기록. 그 뜻입니다. 이제. 보셨고, 그 다음 넘어가시죠. 그래서 일단 의 파트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류 파트인데 이렇게 하세요. 종류 파트는 아직은 많이 보지 마세요. 종류 파트는. 그거 말고 하나만 볼게요. 그 박스에서 76페이지 세 번째 칸책 가세요. 내용에 따른 분류다. 내용에 따른 분류. 거기 등에서 쭉 나와 있어요. 기입등기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이제 뭐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몇 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셔야겠죠. 어떤 경우인지 용어 정의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18 한번 보세요. 등기 한번 그려볼게. 우리 흔히 보는 등기부인데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 갑이 이제 건물을 처음 지어서 등기부를 최초로 만들어야죠. 무슨 등기? 그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이제 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부에 어디 등기한다? 어디에 등기한다? 갑구에 해야지. 또 이제 갑구를 그리면 이렇게 합니다. 갑구 제일 앞에 무슨 갑? 제일 앞에가 이제 갑구 순위번호. 순위 이렇게. 그 다음 칸이 이제 등기 목적. 이렇게 등기 목적. 그 다음은 접수 그래요. 여기 이제 그거 들어올 거예요.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등기 원인. 요 끝에가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갑구 양식이에요. 이렇게 좀 정립니다. 갑이 이제 건물을 처음 지어서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한다. 처음 만든다. 무슨 등기? 그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죠. 이렇게 해요. 그럼 순위번호 몇 번? 아무것도 없으니까 1번 들어와야지. 이제. 등기 목적은 소유권
그렇지. 보존 이렇게. 그 옆에 이제 접수일자와 접선호 쓰고 등기원인은 별도로 없어요. 안전 빈칸입니다. 이렇게. 소유자는 갑이에요. 근데 문제는 갑에 이름만 적으면 갑이 누군지 알아요? 갑에 뭘 적어라? 갑에 있죠. 그렇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적어놔야 돼. 이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게 그거예요. 기입 등기 이렇게 한 가지 등기했고.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 앞으로 이제 무슨 등기한다? 그렇지.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순위번호 몇 번? 2번. 이거야지. 2번. 이렇게. 등기 목적은? 아니지.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야지. 이전. 그다음에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로 쓰고 등기 원인은 이게 이제 몇 월 며칠 매매. 날짜까지 적어야 돼. 날짜까지. 몇 월 며칠 매매. 을 적어주고. 을에 뭐 적어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적어라. 이렇게. 그럼 등기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칩한 보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등기 목적이 뭔가 하면 각종 등기 제목, 등기 목적. 등기 원인이 뭔가 하면 목적이 나오죠. 이유. 가장 흔한 게 이제 매매가 되겠지. 매매 이렇게. 이게 등기부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자꾸 염두에 두셔야 어떻게 등기하는지. 자, 또 봐요. 우리 이제 소유자죠. 이번에 을이 병한테. 자, 전세권 설정합니다. 그럼 이제 전세권 등기해야죠. 그럼 전세권 등기는 등기부에 어디에 등기한다? 그렇죠. 을구로 가야지. 을구도 똑같은 구조예요. 을구도. 자, 보세요. 같은 구조니까. 을구를 딱 그림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을구 제일 앞에 무슨 칸? 똑같이 순위. 같은 양식이에요. 그 다음 칸이 이제 등기 목적. 이렇게. 그 다음은 접수. 이렇게. 그 다음은 등기 원인. 하는 말이에요. 등기 목적이 각종 등기 제목. 등기 원인은 목적이 나오된 이유. 이렇게. 이유. 요 끝에 여기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또 똑같으니까 다시. 을과 병이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합니다. 그럼 순위번호 몇 번? 아무것도 없죠? 1번 딱 들어오고. 등기 목적은 전세권 설정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야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접수일자가 접수번호 쓰고 등기 원인은 저거죠. 몇 월 며칠 전세권 설정 계약. 계약이 되겠지. 고민을 해야 돼요. 전세권 등기하는데요. 가장 궁금한 사항이 뭘까요? 가장 궁금한 사항. 그렇지. 전세금. 그거 적어요. 전세금. 전세금 1억. 자, 또 이제 보세요. 전세권은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는 권리죠. 그럼 타인 토지나 건물을 전부 다 써야 돼요? 일부만 써도 돼요? 일부만 써도 돼요. 그래서 그 적어야 돼요. 범위 적어야 돼요. 범위. 건물의 전부.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전세권 등기는 반드시 두 가지 적어야 돼요. 전세금과 범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전세권자가 누구다? 평이지 평. 평자가 있지. 평에 뭐 적어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렇게 등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던 전세권 설정자 표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양식인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갑구, 을구의 이제 그냥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은 이제 여기까지 종까지 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없는데 칠판 한번 보세요. 그다음 이제 우리 시험은 요게 시험 나와요. 대상. 자, 또 이제 보세요. 그러면 등기할 대상은 뭐가 있을까요? 등기할 대상. 뭘 또 놀래? 그래요, 그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등기. 부동산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그럼 등기할 대상은 부동산금 되겠지. 다시 이제 부동산은 뭐가 있다?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그게 대상이죠.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그럼 이제 등기 효력, 유효권. 이 파트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는 민법에 나온 판례예요. 판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해서요. 시험에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총칙을 잘 보셔야 돼. 왜냐하면 총칙을 잘 봐야 민법이 편해요. 어딘가 민법에서 물권법 파트 있죠? 물권법 파트가 등기랑 직결되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민법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총칙 파트. 첫 번째 하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뭐 등기기한은 그 의미 없고요. 나중에 등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가 포인트예요. 3장. 절차 총론.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보시고. 칠판을 이제 절차 한쪽 한번 좀 그려볼게요. 보세요. 자, 절차에 대해서 이제 흐름을 딱 잡으세요. 타이틀은 등기 절차 총론. 흔히 쓰는 말이에요. 등기는
절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총론이란 말은 절차를 이제 다 본다 그 뜻이에요. 절차 총론이라는 뜻이 자체가. 보셨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요. 흔히 본 절차는 이거예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그 다음 을.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을 딱 해야죠. 신청. 이렇게. 신청하면 등기한이 의뢰 서류를 접수를 받아요. 접수. 이렇게. 그럼 심사를 해요. 얘 과연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심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등기 위에 이제 기록을 해야죠. 여기서 신청, 접수, 심사, 기록 묶어서 뭐다? 여기가 등기 절차 그러세요. 등기 절차. 그래서 여기를 다 보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절차 파트인데 또 하나 보세요. 그럼 절차에서 이제 우리는 뭐만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는 그렇죠. 신청 하나만 하는 거예요. 신청만. 그럼 나머지 뒤에 접수, 심사 기록은 누가 한다? 등기소 이제 등기 관여하겠죠. 앞으로 여기서 여기 포인트. 그래서 신청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신청인데 이 신청을 다시 이제 절차를 3개로 잘라요. 이렇게.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요거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등기 신청 형태. 요거 물어봐요. 등기 신청 형태다. 뭔가 하면 등기 신청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 말입니다. 신청 형태가 나올 거예요.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그래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보란 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정보 대신에 이렇게 하시면 돼. 서류.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입니다. 이렇게. 그럼 또 하나가 이제 등기 신청 방식. 방식 이렇게 나오고 3가지. 그리고 여기를 요 뒤에 묶어서 여기는 이렇게 해요. 등기 신청 후 절차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이제 잘라 4개로. 이렇게 이제 신경 쓰세요. 앞으로 첫 번째 요거 해야 돼. 등기 신청 어떻게 하는 거야? 첫 번째 등기 신청. 두 번째는 요거예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서류. 등기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서류. 이렇게.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방식. 이렇게. 네 번째는 요거예요. 신청 후 절차. 이렇게. 4가지인데 시험은요. 여기에 제일 시험이 많이 나와요. 형태 파트 물어보는 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자, 특징은 자,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죠. 이 파트는 갈수록 출제 비중이 줄어요. 이 줄는데 서류에서 앞으로 2개 보셔야 돼. 좀 전에 했던 등기필 정보 하나, 인감증명 2개는 계속 빈번히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등기신청 방식에서 여기는 나중에 그걸 구해야 돼. 등기를 전자 신청한다. 지금 시대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등기도 이제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크게 3개 보시고 신청 절차 하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이거 이제 끌고 왔어요.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이제 신청 형태. 자, 보시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 흔히 표현을 이렇게 해요. 표현을 등기 신청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등기 신청은 신청주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신청주의 예외가 있다 표현합니다. 등기는 신청주의가 있고 신청주의 예외가 있다. 자, 근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국가가 강제로 등기해 주던가요? 없었죠. 신청을 내가 해야죠. 이게 원래 신청주의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신청주의를 잘라서 다시 절차가 2개 나옵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은 다시 잘라서 2가지. 원칙은 이렇게 원칙은 당사자 신청과 당사자의 신청과 또한 이거 봐야 돼요. 또한 이제 관공서 촉탁이 있습니다. 관공서 촉탁이 있더라. 이제 한번 들어놓으세요. 신청주의는 2가지. 뭐가 있다? 당사자의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있다. 2개. 또 이제 신청주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다시 2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거 봐야 돼요. 등기간의 직권 등기. 등기간의 직권 등기다. 직권 등기 우리 하나 봤는데 1교시에 계세요. 아까 심순애가 가등기 해놨죠. 가등기 얘기하면 본등기하면 이영자 등기는 어떻게 한다? 등기한이 그냥 지웁니다 그랬죠? 그게 직권 말소예요. 직권 말소. 직권 등기도 있습니다. 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법원의 명령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시 잘라서 자, 신청주의 예외 2가지 있다. 첫 번째가 등기한의 직권과 법원의 명령이 있다. 딱 보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자, 등기 신청은 원칙은 뭐고? 신청주의가 있고 또 신청주의 예외가 있다. 두 개, 전제. 다시 신청주의는 두 가지. 뭐와 뭐가 있다? 첫 번째, 당사자 신청과 감공서 촉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또 이제 예외는 두 가지 뭐가 있다? 첫 번째가 등기한의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떠오르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고 여기서 원칙은 이게 원칙이에요. 신청이. 이거죠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을 딱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딱. 그러면 자 보세요. 원칙은 누가 가야 돼요? 갑과 을이 와야죠. 그래서 갑과 을이 하는 거를 신청 그럽니다. 신청.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요. 자 갑과 을이 왔다. 그거는 신청입니다. 신청이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관공서 촉탁 그랬어요. 자 그럼 보세요. 관공서는 뭐예요? 관공서? 국가기관, 법원, 지적소관청, 세무서 이런데. 또 봐요. 그럼요. 국가기관이 등기를 신청하면 그 신청은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촉탁. 뭔가 촉탁도 엄밀하면 신청이에요. 신청인데 이거 좀 다른 표현을 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공서 하는 등기를 뭐라 부른다? 촉탁 등기라 부르는 겁니다. 그럼 시험 지문에 이렇게 뜨겠죠. 시험 지문에 관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는 신청주의 예외에 해당한다. X지. 예외가 아니고 또 신청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국가기관이니까 표현을 쓴 거예요. 촉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나왔고, 자, 예외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 있고? 등기한의 직권. 이 직권 등기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직권 등기들. 자, 나중에 이제 보실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법원의 명령이 있고. 또 그러고 법원의 명령인데 이거는 뭐 크게 염두지 마시고 제목만 보시면 돼요. 제목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네 개 딱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고 이 네 개에서 이제 가장 원칙은 뭐다? 신청이 되겠죠. 또 봐요. 그럼 신청인데 그러면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럼 신청할 때 원칙은 뭐다? 원칙은 갑과 을이 같이 와야 돼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합니다. 이렇게. 또는 갑이나 을이나 일방이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 신청. 이렇게. 또는 갑과 을 말고 갑과 을 외에 3자가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불러요. 제3자에 의한 등기다. 이런 파트가 이제 잘라지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이제 보세요. 자, 등기는 원칙은 뭐고? 원칙은 이제 공동 신청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죠. 등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갑과 을이 같이 와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갑과 을이 같이 오라고 했는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요. 아파트 팔고 나가지고요. 매수인이 등기할 때 등기를 따라가 봤어요? 왜 안 따라갔어요? 공동이는데. 그치. 봐요. 자, 매매계약 체결했죠. 을이 대금을 주면 갑일에게 자기의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 또는 뭐 주민등록 등초본 넘겨줘야죠. 그럼 이런 서류를 가지고 등기하러 왔죠. 우리는 갑의 서류가 오면 갑은 온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뭐다? 원칙이 공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말할 때 나 안 갔는데 그러면 안 된다 소리예요. 지금. 원칙은 뭐고? 공동 신청인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요. 을이 매도인의 서류를 갖고 오면 갑은 온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뭐다? 그래서 이제 공동 신청입니다. 원칙이고. 그럼 이제 이렇겠죠. 원칙 공동이에요. 그럼 이제 예외가 나와야 되겠죠? 예외가 이제 단독 신청이 나오겠지. 단독. 자, 또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을이 갑에게 대금 줬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갑일한테 등기를 안 넘겨. 안 해주면 을 혼자 등기할 수 있어요? 안 돼. 안 된다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니까. 그렇지. 법원에 가야지. 그래서 을이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 딱 해. 그럼 법원에서 따져봐요. 세 가지. 첫 번째, 법률행위가 있냐 없냐. 두 번째, 이행기가 도래했냐 안 했냐. 세 번째가 대금 지급했냐 안 했냐. 이상 없어요. 이상 없으면 판결 나와요. 판결이 이렇게 나와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일단 나왔어요. 판결 나오면 요 갑이 을한테 순순히 등기해줘요?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평소에 안 해줬죠. 소송 졌죠. 협력 안 해요 절대로. 이때는 을이 등소에 혼자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을이 등소 가는데 등기소가 가는데 등소에 뭐 가져가면 돼요? 판결서. 그렇지. 그럼 문제는 등기관은 법원 판결서는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단독이라고. 원칙이 뭐고? 원칙이 공동이 그 말이에요. 예외가 뭐다? 단독.
대표가 적어야 돼. 판결의 양등기 이렇게. 자, 또 소유자죠. 근데 우리 사망했어요. 사망. 어떻게 돼? 아들한테 상속. 그럼 이제 아들이 병이에요. 병한테 상속됐죠? 그러면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 단독이지. 뭘 놀래길. 병한테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하면 등기할 수? 영원히 못해. 그러니까 단독이에요. 또 보세요. 갑이요. 건물을 처음 지었죠. 갑은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보존인데 보존 등기는 저 갑이 누구랑 가요? 혼자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냥 외운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등기는 원칙은 뭐고 공동 신청하고 예외는 뭐가 있다? 단독 신청.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단독 신청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 3자 이 파트는 나중에 그냥 제목만 보시면 돼. 끝으로. 보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 빨간 글씨들 있죠. 이런 파트가 이제 우리 시험에 즐겨 뜨는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나중에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셔야 돼. 그래서 기억하세요. 원칙은 뭐고 공동 신청이고 예외가 뭐다 이제 단독 신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것도 이제 가끔 나오는 게 이거다. 직권 등기도 주 포인트. 그래서 첫 번째 여기 형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요거 하세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그리고 정보 대신에 뭐 집어넣으라고요? 서류. 여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징이 있어요. 옛날에 여기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비중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드는데 기본적인 거 보고 가셔야 돼. 자, 책 한 편 보세요. 일단 책, 자, 77 보시고 한 권짜리 책은 이제 197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끝에 책 가세요. 동그라미 1번. 제일 끝에 문장. 동그라미 1번.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신청, 강소 촉탁이 없으면 일하지 못한다. 요걸 우리가 그렇게 불러. 신청주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신청주의는 두 가지. 뭐가 있다? 당사자 신청과 간공소 촉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그 기본 지문입니다. 2번도 한번 보세요. 2번.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부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부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해야 한다. 뭔가 하면 등기할 때는 어떻게 해라? 원칙은 출석을 해라 그 말입니다. 출석을 해라. 이렇게 출석주의 표현합니다. 자, 넘어가셔서 그 뒤에 페이지 가세요. 뒤 페이지 큰 2번 책까지 다음 페이지 큰 2번. 등기 신청 정보 체크하고요. 제목만. 그러면 봐요. 등기 신청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등기 신청서. 신청서. 등기하고 신청서 적어와야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정보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 서류. 이유가 있어요. 바뀐 이유가. 좀 전에 우리가요. 그렇죠. 원래는 등기하려면 우리 등기 출석을 딱 해야죠. 출석하면 서류 내면 되겠죠. 지금은요. 출석 안 하고 인터넷으로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그러면 전자신청은 종이를 낼 수가? 그래서 바뀌었어요. 정보란 말로 이렇게. 그래서 정보란 말 대신에 이렇게 하시는데 서류 이렇게. 첫 번째 1번은 자, 2번은 제공책 가세요. 등기 신청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뭐다? 등기 신청서 이렇게 하시면 돼. 세부상 보지 마세요. 옆에 가서 3번 가세요. 3번. 등기 첨부 정보. 첨부 정보는 뭐예요? 첨부 서류. 서류가 이제 잔뜩 나와 있어요. 하나씩 볼게. 1번 책 가세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간단하게 등기 원인 정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또 찍을 줄 알아야지. 여기 집 한번 보세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이죠. 소유권 이전이죠. 등기 원인은 매매죠. 그러면 등기 원인을 나타내는 정보는 뭐예요? 그렇지. 그게 계약서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등기 원인 정보는 간단하게 무슨 계약서예요. 계약서. 이렇게 하시면 돼. 무슨 계약서. 이렇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잠깐 하세요. 검인계약서. 요 검인계약서는 뭔가 하면요. 계약서를 일정한 경우에 국가기관에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래요. 검인계약서라고 표현합니다. 검인계약서. 제목만 보시면 돼. 제목. 그럼 3번 체크하세요. 거래가액 체크하고요. 제목 거래가액. 자, 고개를 드시고 여기 보세요. 갑구죠. 갑구에 제목이 지금 목적에 소유권 이전 쓰여 있고요. 매매 쓰여 있고 을돼 있죠. 요 끄트머리에 딱 가면은요. 분호에 가격이 쓰여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등기부에? 가격 적어놨어요. 요게 거래가액입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등기부에다가 가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불러요. 거래가액. 이렇게 제목. 다음 장 가시죠.
4번은 필요 없고요. 5번. 제목만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는 이제 기억하세요. 옛날에는 등기필증 그랬습니다. 지금 필증이 아니고 뭐다? 등기필 정보라 표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6번. 6번도 제목 한번 보세요. 제3자 허가동의 승낙서. 자, 1번 보실래요? 1번. 토지거래허가 구역 체크하고요. 6번에 1번. 토지거래허가 구역 체크하고 밑에 줄 체크하세요. 허가서. 허가서. 요거를 크게 불러. 토지거래 계약 허가서. 토지거래 허가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봤나요? 그렇죠? 여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또 2번도 한번 보세요. 2번. 2번 두 번째 줄 체크하세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우리 흔히 사회에서는 농취증 그러죠? 그래서 요 서류 두 개도 보시면 이제 즐겨 떠요. 지문으로 이렇게. 쭉 가서 10번 지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10번. 토지대장. 또 나왔습니다. 등기할 때 대장도 첨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2번 체크하세요. 12번에 인감증명. 있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서류 파트인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출제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랬죠? 줄어드는데요. 적어도 두 개는 꼭 보셔야 돼.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 두 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 그래서 서류 파트는 내용을 좀 줄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그리고 이제 방식은 지금 책이 없어요. 책이 없고요. 이렇게 합니다. 원래 등기는 출석을 해야 돼요. 출석주입니다. 우리 그걸 방문 신청 그래요. 근데 지금은 출석 안 하고 어떻게 한다?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이제 시험에 꾸준히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제 세 가지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여기서 등기 신청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양이 많아요. 나머지는 두 개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신청 후 절차예요. 자, 또 보세요. 신청을 다 했고 여기까지 받고. 그다음 이제 접수해서 심사해서 기록합니다. 이건 문제가 없죠. 근데 이거예요. 자, 심사해 보니까 의뢰 등기가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등기해줘야 돼요? 그럼 그러면 의뢰 등기를 등기부 기록을 거부할 수 있죠. 그거를 이렇게 불러. 각하 처분. 그래서 이제 각하도 이제 기억하세요. 우리 시험에 매년 뜨는 사항이에요. 각하. 이렇게. 자, 어째 책 보세요. 책에 있습니다. 자, 81페이지. 81. 보시면 되고. 4번 각하 사유. 등기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근데 각하 사유가 종류가 11가지가 있습니다. 또 놀라지 말고 외우는 거 아니야. 자, 1번 체크하세요. 1번. 사건이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 요거 줄여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요거를 관할 위반 그래요. 관할 위반. 이거 어때요? 서울에 해야 될 등기를 인천에 신청했다. 인천에. 그럼 인천에 있는 등기소가 그 등기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겠죠? 이게 이제 29조 1호 위반입니다. 1호 위반.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2번 체크하세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이거 어때요? 이번에 내가 바다를 좀 샀어요. 바다. 좀 사가지고 신청을 딱 하면 그 등기 해줘야 안 해줘요? 몇 호 위반? 그게 이제 2호 위반이에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지금 제가 바다를 샀다고 했더니 웃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가요. 바다를 판 적이 있어요. 하여튼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 그래서 샀잖아요. 그럼 등기를 매수인이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하려고 그러겠죠. 하려고 했더니 안 받아줘요. 이거 2호 위반입니다. 이렇게. 그럼 꽝이에요. 자, 다음 3호. 자, 3호부터 체크합니다. 3호 체크하세요.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했다. 권한이 없는 자. 이 말이에요. 갑과 을이 매매가를 체결했죠. 그 등기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둘 다. 그랬더니요. 요 갑에 뒷집 사는 병이 등기하러 왔어요. 뒷집 사는 병이 얄미우니까. 요 신청은 받아줘,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 그 말입니다. 권한이 없는 자니까. 이렇게. 권한이 없는 자. 4번 체크하세요. 방문 신청 체크하고. 그 뒤 체크하세요.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다. 아까 우리 이렇게 했어요. 원래 등기는 출석을 해야죠. 근데 우리 이번에요. 빌딩 있죠. 하나 딱 샀어요. 빌딩을 하나 딱. 얼마나 기분 좋아. 등기소에 전화 딱 합니다. 아, 안 돼. 이렇게 하고요. 등기해줘. 이렇게 하면요. 등기해줘요? 그게 오죠. 4호 위반. 출석하지 아니했을 때. 5번 체크하세요. 신청정보 체크하고. 이제 부르는 단원 체크하세요. 신청정보 체크하고.
쭉 가서 체크, 끝에 체크하세요.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청 정보가 뭐예요? 신청서. 뭔가 하면 의뢰 등기를 하는데 신청서를 잘못 적어왔어요. 신청서를 잘못 적었다고. 그럼 그 등기 해줘야 안 해줘요? 그럼 각하라고 이렇게. 외울 필요 없는 지문들입니다. 자, 그럼 또 6호 보세요. 자, 신청 정보 체크하고 옆에 이제 부동산 또는 등기 목적인 권리 표시가 그 다음 체크하세요.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또 6호는 신청서랑 뭐가 불일치해요? 등기 기록이란 말이 등기 부잖아요. 이 말이에요. 뭔가 하면 등기하러 왔는데 의리가 가져온 신청서랑 등기부랑 내용이 달라요. 그럼 등기에 뭐가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뭐가 오는지를 몰라요. 그럼 각하야. 이렇게. 그게 이제 처리합니다. 자, 또 보세요. 자, 7호도 이제 체크합니다. 신청 정보 체크하고요. 의무자 표시가 그 다음 체크하세요.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럼 7호도 이제 뭐와 뭐의 불일치? 신청서와 등기부의 불일치죠. 이렇게. 등기부. 또 8호 체크합니다. 8호. 신청 정보 체크하고요. 하나.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체크하고. 또 봐요. 여기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뭐예요? 요게 매매계약서지. 계약서. 이거예요. 이제 뭔가 하면 의리 왔는데요. 의리 가져온 신청서랑 계약서랑 내용이 달라요. 그럼 당연히 뭐가 옳은지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면 각하라고 이렇게 각하. 또, 자, 9호. 등기에 필요한 줄 그세요.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거죠. 의리 왔는데 서류를 몇 개를 빠뜨리고 왔어요. 서류를 덜 갖고 왔더라. 등기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10호.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이해됐습니까? 자, 등기하러 왔는데 빈손으로 등기하러 왔어요. 등기해줘 안 해줘? 당연히 안 해주겠죠. 이렇게. X. 이렇게. 그럼 11호 체크하세요. 11호. 신청정보 또는 등기 기록에 부동산 표시가 그럼 체크하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거죠. 여기는 뭔가 하면 자, 의리 가져온 신청서나 등기부랑 대장이 내용이 불일치해요. 그럼 당연히 뭐가 옳은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각하요. 이렇게. 그럼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렇게 하세요. 각하사유인데 각하사유는 이제 11가지입니다. 잘라서 29조 1호 위반은 관할 위반 그랬죠. 요건 이제 알고 있어야 돼. 2호 위반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입니다. 그 나머지 3호 이하 다 묶어서요. 절차 위반 그러세요. 절차 위반. 이렇게. 각하사유는 이제 그 3개로 보셔야 돼. 자, 다시 정리합니다. 29조 1호 위반은 뭐고? 요거는 관할 위반. 2호 위반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보시면 되고. 나머지 3호 이하 다 묶어서 뭐다? 절차 위반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각각 사유들 시험에 매년 뜨는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돼.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총론 파트가 되게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하면 총론을 잘 보셔야 강론이 이제 편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총론 파트 하나 다 보셨고. 좋고. 그 다음 이제 다시 앞으로 이제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장 5장 묶어서 강론 그랬죠. 강론인데 사장은 표시등기예요. 표시등기 아까 나왔어요. 표시등기는 어디에 등기한다? 등기부, 표제부에 표시등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추제비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고 나중에 이제 종류만 보시면 되겠죠. 비교. 그 다음 이제 권리등기 파트인데 여기가 이제 주 포인트입니다. 권리등기 파트가. 근데 자 보세요. 권리등기 7개는 이제 8개 나온다 했죠. 근데 특히 뭔가 하면 요 내용들이요. 총론의 반복이에요. 등기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 등기할 때 어떤 소리가 필요하냐. 이렇게. 그래서 뭔가 총론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권리등기 파트는. 보셨고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권리등기인데 자, 제공 한번 쭉 적어볼게요. 자, 이제 여기 이제 권리등기입니다. 또 확인 한번 해야죠. 자, 확인해 볼게요. 그럼 권리등기인데요. 등기하는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 되겠지. 첫 번째는 요거 나와요. 소유권 등기. 또 이제 분류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요. 부동산을 이제 자, 건물을 처음 만들었다. 무슨 등기? 그렇지. 첫 번째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시험 보러 가시면 소유권 보존은 매년 나와요. 한 해 하나씩. 한 해 하나. 보정. 딱.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요거 해야죠.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 자, 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전 등기인데 이전 등기에서 가장 흔한 등기 원인은 뭐예요? 매매죠. 그 매매는 처음에 안 나와. 안 나오고 대신 이렇게 해요. 좀 특수한 거. 좀 원인 좀 특수한 게 뭔가 요거 이제 요거 상속, 유증, 수용.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번 봤죠? 수용. 그럼 이제 진정명의 회복. 그다음 이제 환매, 신탁. 이런 사항들이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 파트는 보통 묶어서 보통 2개 내지 3개 나와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2문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소유권 파트가 가장 이제 기본되는 권리 파트예요. 딱 기본. 첫 번째 하나 다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요거 해야죠. 두 번째는 용의권 등기라 표현합니다. 용의권 등기. 자, 그럼 이제 또 문제. 자, 혹시 민법 시간에 용의 물권 들어봤어요? 그치. 용의 물권이 뭐 있다고요? 아, 그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걸 우리가 이렇게 해요. 보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요. 타인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서 여기를 용의권 그래요. 용의 물권.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임차권도 타인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임차권을 포함해서 여기를 용의권 그래요. 등기에서. 살펴 쓰는 용의. 그래서 민법 시에는 용의 물권 그랬고 우리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해요. 용의 물권에다가 임차권을 포함해서 용의권 그랬습니다. 제목만. 그거 보시고 이제 여기가 이제 시험에 나와요. 하나씩. 묶어서 나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묶어서 한 문제. 이렇게. 묶어서 한 문제 되기 때문에 어렵게는 안 내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권리가 뭘까요? 가장 많이 쓰는 등기. 그게 이제 그거예요. 저당권.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당권도 시험 매년 나와야죠. 꾸준히 나와야 돼요. 저당권 등기도 나와요. 하나씩. 이렇게. 이게 시험 나온 포인트들 다 이렇게 했죠. 또 이제 그 다음. 네 번째는 요거 해야 돼요. 구분 건물. 자, 또 들어보세요. 자, 구분 건물인데 구분 건물 그럼 뭐라고요? 아파트. 그래서 여기는 시험으로 하시면 하나씩 또 나와요. 하나 나오고 특징이 뭔가 하면 구분 건물인데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봤죠? 등기부 양식 봤죠? 그 시험 나와요. 양식. 또 하나 뭔가 하면 아까 우리 이렇게 해서요. 내가 아파트를 사면 301호 사면 301호만 사요? 토지지구 같이 사와요. 같이 사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301호 건물과 토지를 묶었죠. 그거를 대지권 그랬어요. 대지권을 물어봅니다. 그 파트가 이제. 문제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등기부 형태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대지권이라는 말 뜻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시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주요 포인트.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요거 해야죠. 이제 가등기. 아까 한번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우리 사건 홍길동이가 심순애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매매 예약을 체결했죠. 이렇게. 요런 사건이 있으면 조건 송치하면 계약 체결했다. 예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예약을 체결하면은 심순애는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얘는요. 나중에 조건 성취하면 홍길동이한테 물건 내놔 그럴 수 있죠. 그게 권리잖아요. 그 권리를 미리 좀 지켜야 돼요. 그때 하는 게 이제 가등기입니다.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이렇게 해놨죠. 했고. 자, 근데 보세요. 가등기 하는데 이 물건은 아직은 누구 거예요? 홍길동이 거. 그러면 홍길동이가 보세요. 나중에 이영자한테 이 물건을 팔면 돼야 안 돼? 된다니까. 누구 거니까? 홍길동이 거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심순애 앞으로 등기해놨잖아요. 이 조건이 성취한다는 어떤 뭐랄까요? 꼭 그 성취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처분할 수는 있다 그 뜻입니다. 소유권 넘어갔어요. 그럼 이 물건은 누구 거? 이영자 거 그 말이에요. 아까 봤잖아요. 한번 다시 보실래요? 등기부? 등기부 쭉 가서 제일 끝에 자, 96페이지. 96이고 한 권짜리 책으로 보시는 분들은 216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1번은 소유권 이전, 홍길동이죠. 2번에 소유권 청구권 가등기, 매매 예약의 심순애죠. 그 다음에
3번에 소유권 이전 이용자 들어와 있죠. 그렇게 흘러간 겁니다. 순서 쭉 흘러가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래서 아직은 보세요. 소유자가 이제 이용자예요. 근데 그 위에 문제가 심순애가 조건 성취하면 우리 심순애가 뭐 한다? 그때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번의 밑에 칸에 있는 게 본등기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2번 밑에 칸 소유권 이전 딱 돼 있고 접수가 2005년 5월 3일 3,521호 등기는 이제 매매죠. 아까는 매매 이야기였죠? 이제 매매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심순애 딱 됐죠. 심순애 앞으로 무슨 등기했다? 본등기했다. 그럼 이제 심순애는 이제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문제는 한 개 물건에 소유자가 심순애, 이용자 둘이 있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순애가 이제 본등기하면 이용자 등기 어떻게 한다? 이건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중요한 게 직권 말소인데 그냥 지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등기하고? 말소 등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그래서 그 끝에 4번. 자, 3번 소유권 이전 말소라고 되어 있죠. 그 끝에 봤더니 2번 소유권 이전으로 인하여 말소다 되고 이제 그래서 그 4번이 말소 등기예요. 말소 등기하고 3번을 싹 지운 겁니다. 이렇게. 주의하세요. 등기를 그냥 지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등기하고? 말소 등기하고 그 다음 지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등기하는지. 그래서 이 가등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뭔가 하면 어려운 대신에 나오는 파트는 정해져 있어요.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돼서 이 가등기인데 여기는 이렇게 합니다. 한 해 여차하면 한 개지 두 개 나와요. 두 개 나오는 애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워낙 양이 많아요. 나중에 보시면. 그 다음 이제 한 개 더 적어보면요. 혹시 그런 거 들어봤나요? 가압류. 가처분 들어봤죠? 그거 이제 처분 제한 등기예요. 처분 제한 등기인데 이렇게 합니다. 이 파트는 특징이 25회 때까지 시험에 매년 나왔었어요. 25회 때까지. 근데 그 후로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내년에 5년, 6년째입니다. 내년에는 꼭 나와요. 하나. 이렇게. 한 개 나와봤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그럼 다시 보세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세요. 자, 소유권 부전 하나 나온다 했죠. 이전부터 보통 두 개 나온다 했죠. 그럼 세 개. 그러면 4개, 5, 6, 7, 8이에요. 8문제? 그렇잖아요. 딱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뭔가 특징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팩트를 찍었는데, 요게 뭔가 하면요.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등기할 때 어떻게 신청하는가? 공동, 단독, 촉탁, 직권,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요 내용이 반복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런 등기할 때는 무슨 소리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또 얘들은 어떻게 신청하고 전자신청하고 이렇게. 또 관련해서 각각 사람이 뭐가 있는가. 이게 뭔가 특징이 이거예요. 특징이요. 자, 걸리기 파트인데 여기가 시험이 나오면 언제나 시험이 나오면요. 3장 내용에 반복되는 사항이에요. 반복. 그래서 좋은 게 뭔가면요. 등기는요. 똑같은 사항이 한 바퀴 돌아가잖아요. 2달 과정 한 바퀴 돌면요. 적어도 한 3번씩은 나와요. 1장 나오고 3장 나오고 4장 나오고 5장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한 5번 많이 나오면 5번까지 나옵니다. 똑같은 사항이 자체가 이렇게. 그래서 반복을 하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실 때 자꾸 들으시면 돼. 그리고 어차피 보세요. 자, 시험 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안 빠지면 돼요. 속으로 그러죠. 그게 뭐 어렵냐?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하면요. 애들은 엄마가 막 때리잖아요. 학원을 억지로 가죠. 어른들은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래서 혼자 막 안 와요. 그냥 막 쉬고 막 그럽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꾸준히 오시면 다 붙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지만 나오는 부분은 비교적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 또 하나는 이 등기가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을 참 쭉 들었는데 워낙 내용이 많아요. 뭔가 내용이 많다는 소리는요. 문제를 다양하게 낼 것 같지만 실제 못 냅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나오는 부분이 한정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리고 29회가 워낙 어려웠어요. 지금 30회 문제는 그렇게는 못 가요. 소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오늘은 이렇게 벽에 크게 우리 수업 앞을 하고 좀 개관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고 아마 이제 다다음 주 올 때는 그 기본서가 나올 거예요. 기본서 갖고 오세요.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래서 우리 요 책은 그냥 어떤 등기부를 되게 참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등기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등기하는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